그래서 요즘엔 정년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냈다면 보통 국민연금의 수령액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지만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 유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장가입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피부양자죠. 직장가입자일 때는 근로자 본인은 50%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이 내야 되죠. 피부양자가 제일 좋은데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 지역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는 겁니다. 이건 퇴직 후에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하셨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요건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다면 그런 금액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부동산 과세 표준이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어도 피부양자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9억 원이 안 되더라도 5억 4천을 초과하지만 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또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사업소득이 있건 없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 있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많이 강화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엔 정년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냈다면 보통 국민연금의 수령액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이 소득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사업소득은 모두 다 보험료가 부과되고요. 부동산 임대소득, 월세 받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금액은 다 포함이 되는데 금액은 총 수령액의 50%를 반영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 요건을 볼 때는 총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는지를 보고 판단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연금 금액의 5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 같은 배당 소득은 1천만 원이 안 될 때는 반영하지 않지만 1천만 원이 넘으면 이 소득 금액 전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의 수령액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하는 연금저축과 IRP, 또 연금보험, 또 펀드의 수익금 같은 데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데요. 재산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공시지가의 약 60% 정도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1억 7천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퇴직하면 지역건강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게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지역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소득을 입력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연간 2천만 원이 발생하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연금소득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6억짜리 집이 있는데 배우자와 내가 반반 공동명의라서 만약에 내 명의에 3억 원 정도의 부주택이 있고 다른 부동산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계산을 해보면 20만 4,66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똑같이 직장생활에서 국민연금이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부동산도 똑같이 3억 정도 있다면 부부를 합치면 4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어때요? 많이 부담될 것 같으시죠? 그렇다고 국민연금은 내가 임의로 더 줄일 수도 없고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고 좀 난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퇴직 전에 본인이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에서 본인 부담금 50%이 금액이 내가 내야 될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적다면 36개월 동안
퇴직 전에 본인 부담금만큼으로 납입을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나 유선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왔을 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3년 동안은 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가 있겠죠. 이 제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나면 정년 60세에 퇴직을 해도 한참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는 그냥 놀지 말고 좀 급여가 작은 기업이라도 재취업을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몇 년 정도 소득 공백이 있으니까 취직을 하면 소득 공백도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죠. 그런데 급여가 작은 직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이상을 근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취업했을 때 낮아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3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6개월 후에는 어차피 지역가입자로 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급여가 작은 직장을 옮겨서라도 최대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 소득도 생기고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가 됐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또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이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데요. 이 연금소득에 국민연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어도 나이가 돼서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플러스해서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 소득 금액이 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공시하고 나서 초과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할 수 있고 이왕이면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소득이 좀 적더라도 일을 꾸준히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이 나와서 초과 보험료를 내더라도 2천만 원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니까 1천만 원 이하로 유지를 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고 싶다 이런 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면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됩니다. 그렇게 내더라도 나는 뭐 많이 받는 거 좋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세금이나 건보료를 좀 줄이고 싶으면 1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고서 대신 건보료에 포함 안 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소득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임대소득 대신에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임대소득은 지역 건보료에 다 포함이 되지만 개인연금, 예를 들면 연금저축과 IRP 같은 상품은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품을 최대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과세되는 연금보험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품도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고 건보료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이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거나 하면은 다 건보료에 포함이 됩니다. 또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되는 ISA 상품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상품도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이런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나 이런 금융상품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같이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